신축 살까? 아니, 청약 받자. 정부가 막고 청약이 뚫는다. 집값을 예측하는 시대는 끝났다. 이제는 어떻게 들어갈 것인가를 결정해야 한다. 선택을 미루는 것보다 진입 방식을 바꾸는 것이 먼저다. 프롤로그. 집값을 예측하는 일은 가능해 보이지만 실상 누구도 확실히 맞출 수 없으며 금리의 향방 또한 변수와 해석이 엇갈려 누구에게도 확답을 주지 않는다. 이러한 불확실성 속에서 시장 참여자들은 기다리면 좋은 시점이 올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지만 시장은 기다리는 사람에게 가격 기회를 주지 않고 오히려 진입 방식을 바꾸어 선택지를 줄이는 방향으로 움직인다. 즉 주택시장에서 가장 먼저 변하는 것은 가격이 아니라 누가 들어갈 수 있는가이며 가격이 멈춰 있어도 규제, 대출, 경쟁자는 멈추지 않고 진입 조건을 바꾼다. 따라서 지금 필요한 판단은 언제 사야 하는가라는 시점 문제가 아니라 무슨 방식으로 시장에 들어갈 것인가라는 구조 문제이며 이는 집값을 싸게 사는 기술이 아니라 집을 살 수 있는 방법을 먼저 확보하는 선택과 직결된다. 다시 말해 지금 시장에서 실수요자가 얻어야 하는 자산은 집 자체가 아니라 집에 들어갈 수 있는 방식이며 이는 가격보다 먼저 그리고 더 강력하게 미래의 결과를 결정한다. 챕터 1. 지금은 가격을 보는 시기가 아니라 구조를 선점해야 하는 시기다. 2024년 하반기부터 2025년 현재까지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여전히 회복되지 못하고 있으며 2025년 1월 한국부동산원 주택시장 동향 자료는 특히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에서 거래 축소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고 보고한다. 이러한 거래 감소는 단순히 수요가 없는 것이 아니라 고가주택 규제, LTV 제한, 대출 한도 감소 등으로 인해 들어갈 자격이 있는 수요자만 남는 시장이 되었기 때문이다. 즉 거래 절벽이란 아무도 사지 않아서 생긴 현상이 아니라 살 수 있는 사람만 남아서 생긴 현상이며 이는 거래 감소가 가격 하락의 신호가 아니라 진입 장벽 상승의 신호임을 보여준다. 금리 역시 기다림을 정당화하지 않는다. 많은 수요자는 금리가 내려가면 사겠다고 말하지만 2024년 한국은행 경제통계 시스템이 보여주는 바와 같이 금리 인하 국면은 진입 비용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매수 경쟁을 다시 활성화하는 시점이 된다. 즉 금리 인하는 싸게 살 기회가 아니라 여러 사람과 경쟁하게 되는 시기이며 이는 금리를 기다리는 것이 저금리를 확보하는 전략이 아니라 저금리를 기대한 다수와 경쟁을 사는 전략이 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임대료 시장 또한 관망 비용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작동한다. 2025년 한국부동산원 전세 수급 지수는 서울 대부분 지역에서 100 이상을 유지하며 수요 우위를 형성하고 있고 특히 강남, 서초, 송파, 용산 그리고 과천, 하남과 같은 핵심 및 준핵심 지역에서는 전세가율 상승이 매매 가격을 지지하는 구조를 강화하고 있다. 이때 세입자로 남아있는 것은 단순한 거주비 부담이 아니라 진입 구조를 확보하지 못한 채 비용을 지불하는 대가가 되며 이러한 대가는 시간이 흐를수록 단순 월세, 전세 비용 이상의 손실로 확대된다. 즉 임차 상태에서 기다린다는 선택은 비용을 지출하면서 진입 구조를 잃어가는 선택이 되며 이는 집을 사지 않는 것이 아니라 집을 살 수 있는 통로를 줄이는 행동이 된다. 따라서 지금 시장에서 실수요자가 확인해야 할 핵심은 지금 집값이 싸냐 비싸냐가 아니라 지금 들어갈 수 있는 구조가 존재하는가이며 이 구조는 나중에 고려할 수 있는 요소가 아니라 지금 확보해야만 미래의 기회를 보장하는 자산이 된다. 지금 집을 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집을 살 수 있는 방식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며 구조를 확보하지 않은 채 가격만 기다리는 것은 투자로 성공하겠다는 선택이 아니라 진입 실패를 자초하겠다는 선택에 가깝다. 시장은 가격이 움직일 때가 아니라 구조가 바뀌는 시점에 기회를 만들며 지금 시장은 가격이 아니라 방식을 판단해야 하는 시기다. 키포인트. 집값을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집에 들어갈 구조를 확보하는 것이 지금 시장의 전략이다. 챕터 2. 청약과 신축 매입의 선택은 가격이 아니라 부담 시점의 문제다. 청약과 신축 매입은 모두 신축을 확보하는 방식이지만 두 방식은 무엇을 사는가가 아니라 언제 부담하는가에서 뚜렷하게 구분된다. 신축 매입은 현재 시장 가격을 현재 시점의 비용 구조로 즉시 부담하는 방식이며 청약은 규제된 분양가를 미래 시점에 부담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실수요자가 고려해야 할 기준은 가격 수준이 아니라 부담 시점의 구조를 어떻게 선택하는가이다. 2024년 국토연구원 주거정책보고서는 청약의 본질을 가격의 유리함이 아니라 부담 시점의 조정 능력이라고 규정하며, 이는 청약이 좋은 집을 싸게 사는 기술이 아니라 미래의 부담을 선택하는 전략적 도구임을 의미한다. 신축 매입은 가격과 부담이 모두 현재 발생한다. 매매 계약 직후 대출 실행, 취득세, 중도금 및 잔금 부담, 관리비와 세대 운영 비용이 현재 구조로 확정되면 금리, 세제, 규제 등 모든 조건이 오늘의 제도로 적용된다. 특히 강남권과 과천, 하남처럼 토지거래 허가제가 적용되는 지역에서는 매매 시 실거주 요건까지 강제되기 때문에 신축 매입은 가격, 금리, 규제, 거주 의무를 한꺼번에 오늘 부담하는 방식으로 해석된다. 즉 신축 매입은 좋은 입지를 가져오는 행위가 아니라 현재의 규제를 그대로 사오는 행위가 된다. 반대로 청약은 가격도 규제도 부담도 미래 시점으로 배치하는 방식이다. 계약금 이외의 자금 투입이 입주 시점까지 연기되며 중도금 무이자, 중도금 후불, 중도금 대출 이자 지원 등은 청약자가 부담을 현재가 아닌 미래로 이동시키는 선택권을 가지게 한다. 국토교통부 분양가심사위원회 제도는 택지비, 건축비, 적정 이윤 구조로 가격을 제한해 시장 가격과 분리된 분양가를 확정하며, 이는 청약자가 시장 가격이 아닌 규제된 가격을 확보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즉 신축 매입이 시장가 매수라면 청약은 규제형 계약이며, 이는 가격이 아니라 제도를 사는 방식이다. 규제 적용에서도 차이가 뚜렷하다. 투기과열지구의 대출 LTV 제한, 고가주택 대출 한도 조정, 토지거래 허가제 적용 지역, 실거주 의무, 양도세 중과 등은 신축 매입자에게 직접적으로 적용되지만 청약 당첨자는 이 규제를 우회하게 된다. 예컨대 강남구, 서초구 등 투기과열지구에서는 매매 시 주택 가격과 무관하게 LTV가 제한되지만 청약에서는 9억 미만 권역에서 LTV 규제를 적용받지 않거나 완화된 조건으로 대출을 실행할 수 있다. 더 중요한 점은 매매는 현재 금리, 청약은 입주 시점 금리로 대출을 받는 차이이다. 즉 청약을 선택한다는 것은 현재 규제와 현재 금리를 사는 것이 아니라 미래 규제와 미래 금리를 예약하는 행위로 이해될 수 있다. 따라서 청약과 신축 매입의 선택은 더 좋은 집을 고르는 문제가 아니라 미래의 부담을 선택할 수 있느냐는 문제이며, 동일한 신축이라도 부담의 구조와 시점이 다르면 결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나타난다. 신축 매입은 현재 부담으로 현재를 사는 방식이고, 청약은 미래 부담으로 미래를 확보하는 방식이며, 실수요자가 지금 고려해야 하는 핵심은 가격의 높고 낮음이 아니라 부담 시점이 현재인가 미래인가이다. 즉 청약은 시장을 예측하는 행위가 아니라 시장 밖에서 규제를 활용하는 행위이며, 이는 집값의 방향을 맞추기보다 진입 방식을 선택하는 전략적 사고가 필요함을 보여준다. 키포인트: 청약의 본질은 싸게 사는 기술이 아니라 부담과 규제를 미래 시점으로 이동시키는 전략적 진입 방식이다. 챕터 3: 신축 매입은 미래를 사는 것이 아니라 과거와 현재를 동시에 사는 것이다. 신축 아파트를 매입한다는 것은 미래의 주거 가치를 사는 것이 아니라 이미 상승한 과거 가치와 현재의 부담을 함께 사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많은 실수요자가 인식하는 신축의 프리미엄이 오히려 진입 비용을 증폭시키는 요인이 된다. 2024년 하반기에서 2025년 현재 강남, 서초, 송파, 용산, 그리고 준핵심지인 과천, 하남의 실거래 사례는 입주 5년 이내 신축 단지의 가격이 미래 상승분의 선반영 구조를 보이며, 이는 신축 매입자가 미래의 상승이 아닌 과거 상승을 매수하는 결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강남구의 주요 신축 단지를 예로 들면 2021에서 2024년 기간 동안 입주 35년 차 단지의 실거래가는 2024년 한국부동산원 실거래 자료 기준 평균 818%의 상승폭이 반영되어 거래되고 있으며, 이는 새 아파트의 장점을 확보하는 행위가 아니라 이미 시장에서 평가된 완성된 가치를 매수하는 행위라는 점에서 신축 매입자가 미래의 가격을 사는 것이 아니라 과거 시점에서 상승한 가격의 결과물을 사는 것으로 해석된다. 과천, 하남 같은 준핵심 지역에서도 동일한 흐름이 나타나는데, 하남 미사,
가밀 및 과천 지식정보타운 인근 신축의 실거래 가격은 2023에서 2024년 분양가 대비 20에서 40%가량 상승한 가격으로 매매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 역시 신축 매입자가 미래 상승 여지를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시장이 달아오른 시기의 결과 가격을 부담하는 현상이다. 비용 측면에서도 신축 매입은 현재 부담을 현재 시점에 즉시 확정하는 구조로 작동한다. 매매 계약 직후 대출이 실행되고 취득세, 중도금, 잔금, 인테리어 비용, 관리비, 커뮤니티 운영비, 초기 하자보수금 등이 동시에 발생하며 특히 신축은 입주 초기 관리비 부담이 높은 구조를 보인다. 2025년 서울 시내 입주일에서 4년차 단지들의 관리비 실측 데이터를 토대로 보면 커뮤니티 비용을 포함한 관리비는 구축 대비 평균 1.3에서 2.0배이며, 이는 신축의 장점이 즉시 효용이 아니라 즉시 비용으로 돌아올 수 있음을 보여준다. 즉 신축 매입은 미래 주거 안정성을 미리 확보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비용을 오늘의 금리와 오늘의 규제 구조로 확정하는 행위이다. 규제 적용 시점 또한 신축 매입을 불리하게 만든다. 매매는 현재 LTV, 현재 금리, 현재 토지거래 허가제, 현재 실거주 요건 등 모든 규제가 즉시 적용되므로 신축 매입자는 현재 정책을 그대로 사온다는 의미를 갖는다. 반면 청약은 분양가 제한 가격, 입주 시점 금리 적용, 규제 적용 일부 예외라는 구조적 유연성을 가진다. 즉 신축 매입자는 현재의 규제, 현재의 금리, 현재의 부담을 한꺼번에 구매하는 반면 청약자는 미래 시점에서 규제와 금리를 선택적으로 적용받게 되며, 이는 좋은 신축을 사겠다는 의지가 실제로는 현재 가장 불리한 규제 구조에서 신축을 사는 선택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신축 매입은 좋은 집을 구입하는 행위가 아니라 과거 상승분과 현재 부담, 현재 규제를 동시에 구매하는 행위라는 점에서 실수요자가 기대하는 투자 성과와 거주 효용이 부담 구조와 상충되는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 즉 신축 매입자는 미래를 사는 것이 아니라 과거와 현재를 묶어서 사는 것이며, 이는 부담 시점과 규제 적용 시점을 조절할 수 없는 구조라는 점에서 선택의 유연성이 낮다. 결론적으로 신축 매입의 딜레마는 신축이 나쁘다는 문제가 아니라 신축 매입 방식이 비용 규제 시점을 오늘에 강제한다는 점에 있다. 키포인트: 신축 매입은 미래를 사는 것이 아니라 과거 상승분과 현재 부담, 현재 규제를 동시에 사는 방식이다. 챕터 4. 청약은 싸서가 아니라 정부가 허가한 합법적 우회 구조이기 때문에 유리하다. 청약은 단순히 분양가가 저렴하기 때문에 유리한 것이 아니라 정부가 규제를 통해 의도적으로 만들어 놓은 가격 제한, 대출 유연성, 시점 분리를 이용할 수 있는 유일한 구조적 진입 방식이라는 점에서 가치가 결정된다. 즉 청약의 본질은 저렴한 가격이 아니라 규제를 활용한 구조적 진입이며, 실수요자가 시장이 아닌 제도와 규제의 틈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허용된 합법적 우회 경로다. 2024년 국토연구원 주거정책보고서는 청약을 시장 외부에서 규제된 가격과 부담을 선택하는 제도적 진입구조로 규정하며, 이는 청약이 곧 제도 기반의 자산화 전략임을 시사한다. 첫째, 청약은 분양가가 아니라 규제형 가격을 사는 것이다. 국토교통부 분양가심사위원회는 택지비, 건축비, 적정 이윤으로 구성된 공식에 따라 분양가를 제한하며, 이는 동일 지역 신축 매매가 대비 가격을 시장 논리가 아닌 정부가 인위적으로 고정한 가격으로 설정한다. 예를 들어 서울 강남권 신축의 매매가는 시장 가격에 따라 변동되지만 분양가는 상한제 지역에서는 정부 승인 없이 인상될 수 없으며, 이는 청약자가 시장의 변동성을 부담하지 않고 규제된 가격을 예약하는 효과를 갖는다. 즉 매매가 시장에 노출된 가격을 사는 것이라면 청약은 정부가 통제한 가격을 사는 것이며, 이는 가격의 문제가 아니라 시장 밖 가격을 확보하는 행위다. 둘째, 청약은 현재 금리가 아니라 입주 시점 금리로 대출을 실행할 수 있는 구조다. 매매는 계약 즉시 현재 금리와 현재 LTV 규제를 적용받지만 청약은 대출 실행이 입주 시점으로 미뤄지기 때문에 미래 금리 구간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시장 침체기에는 금리 상승 위험을 피하고 금리 인하기에는 낮은 금리를 확보하는 결과로 이어진다.
특히 2024년 한국은행 경제통계 시스템이 보여주는 금리 인하 기대 구간에서 청약 진입자는 미래 금리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반면 매매 진입자는 현재 금리를 확정해버리는 구조적 불리함에 놓인다. 즉 청약은 가격이 아니라 미래 금리를 예약하는 방식이다. 셋째, 청약은 대출 및 규제를 시장 구매자 형태로 적용받지 않는다. 투기과열지구 LTV 제한, 9억 초과 대출 규제, 토지거래 허가제 실거주 의무, 양도세 중과 등의 규제는 매매자에게 집중되지만 청약 당첨자는 주택 가격 구간별로 LTV 완화 또는 예외 적용을 받을 뿐 아니라 일부 지역의 토지거래 허가제 적용에서도 매매자가 선점한 신축보다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구조를 가진다. 다시 말해 매매자는 규제를 직접적으로 구매하지만 청약자는 규제를 이용하는 것이다. 매매는 규제를 부담하는 방식이고 청약은 규제를 활용하는 방식이며 이 차이가 정부가 청약자에게 허용한 합법적 우회 구조라는 의미를 갖는다. 따라서 청약이 유리하다는 명제는 분양가가 싸다는 단순 가격 논리로 설명될 수 없으며 규제된 가격, 미래 금리 부담 시점 분리 규제 우회라는 구조적 조합으로 설명되어야 한다. 이는 청약이 시장을 예측해 싸게 사는 기술이 아니라 시장 밖에 존재하는 진입로를 정부 제도를 통해 확보하는 행위이면 실수요자가 미래 가격을 사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진입 구조를 선점하는 행위가 된다. 결국 청약은 시장을 맞추는 방식이 아니라 시장에서 벗어난 위치에서 제도를 이용하는 방식이며 이 방식은 단순히 집을 싸게 사는 전략이 아니라 시장 경쟁을 피해 진입 구조를 보존하는 전략으로 이해될 수 있다. 키포인트. 청약은 싸서 유리한 것이 아니라 시장 밖의 가격, 대출, 규제를 활용하는 정부가 설계한 합법적 우회 구조이기 때문에 유리하다. 챕터 5. 지금 필요한 것은 가격 판단이 아니라 실패하지 않는 진입 구조 선택이다. 청약과 신축 매입의 비교는 집값의 높고 낮음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문제가 아니라 지금 시장에서 실수요자가 어떤 실패를 피해야 하는가의 문제이며 집을 고르는 행위가 아니라 집에 들어가는 방식을 선택하는 행위로 이해되어야 한다. 주택시장에서의 실패는 비싸게 사는 것이 아니라 들어갈 수 있는 통로를 잃는 것이며 이러한 통로는 미래의 특정 시점이 아닌 제도와 구조가 허락하는 시점에서만 확보된다. 따라서 실수요자의 과제는 언제 살까? 가 아니라 규제가 열려있는 지금 어떤 방식으로 들어갈 것인가이며 이 질문은 가격 예측이 아니라 전략 선택의 영역이다. 첫째, 기다림은 비용이 아니라 손실 구조다. 임차로 남아있는 동안 지출되는 월세 또는 전세 차액은 단순한 거주 비용이 아니라 진입 시점을 뒤로 미루는 대가이며 전세 가율이 매매를 지지하는 지역에서 임차의 지속은 매매를 유리하게 만들지 않고 오히려 매수 경쟁 구간에 진출하는 타이밍을 뒤로 미루는 결과를 초래한다. 2025년 한국 부동산원 전세 수급 지수가 서울 대부분 지역에서 100 이상을 유지한다는 사실은 전세 부담이 기다림의 비용이 아니라 기다림의 손실임을 보여주면 관망은 선택지를 보존하는 행위가 아니라 선택지를 사라지게 하는 비용 집행에 가깝다. 둘째, 시장 침체기의 경쟁은 매수자가 아니라 진입자가 줄어드는 경쟁이다. 거래 감소와 가격 정체 구간에서는 매수하려는 사람이 적어 경쟁이 약해 보이지만 이는 경쟁자가 없어 유리한 시점이 아니라 규제를 통과할 수 있는 사람만 남는 시점이기 때문에 진입 장벽은 낮아지지 않고 오히려 높아진다. 즉 시장이 침체되어 조용해 보이는 구간은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아니라 진입 자격이 선별되는 구간이며 이 구간에서 실수요자의 선택은 가격이 아니라 구조의 확보 여부로 결과가 갈린다. 시장이 조용할 때 들어가면 싸게 살 수 있다는 기대는 단순 낙관일 뿐이며 현실에서 조용한 시장은 진입 구조가 사라지는 구간이다. 셋째, 주택시장에 존재하는 세 가지 선택, 즉 청약, 신축 매입, 기다림 중에서 유일하게 실패 가능성을 줄이는 방식은 청약이다. 신축 매입은 현재의 부정적 요인을 모두 떠안는 방식이고 기다림은 미래 경쟁을 사거나 진입로를 잃는 방식이며 청약은 가격, 금리 규제를 시장이 아니라 제도를 통해 선택할 수 있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즉 청약은 성공을 노리는 전략이 아니라 실패를 줄이고 선택지를 보존하는 전략이며 시장 위험이 아닌 제도적 안전장치 위에서 미래를 선택하는 유일한 구조다. 따라서 지금의 주택 구매 결정은 가격을 맞추는 행위가 아니라 진입 구조를 잃지 않는 선택이며
이는 미래의 가격을 예측하는 것보다 훨씬 더 직접적으로 실수요자의 삶에 영향을 미친다. 집값은 오를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지만 진입 방식은 현재 선택하지 않으면 미래에 선택할 수 없게 되면 가격 예측은 정답이 없지만 구조 선택은 실패의 확률을 바꾸는 명확한 답을 갖는다. 결론적으로 지금 시장에서 실수요자가 해야 하는 결정은 집을 사는 것이 아니라 집을 살 수 있는 구조를 확보하는 것이며 이는 청약이라는 제도적 우회로를 통해 선택될 수 있다. 키포인트. 집을 고르는 것이 아니라 집에 들어갈 수 있는 구조를 먼저 선택하는 것이 실패하지 않는 전략이다. 에펄로그. 집을 산다는 것은 돈을 지불하고 벽과 천장을 사오는 행위가 아니라 앞으로의 삶을 어디에서 시작할 것인지에 대한 선택이면 가격이 아니라 미래의 방향을 결정하는 일이다. 사람들은 집값이 오를지 내릴지를 바쁘게 예측하지만 예측에 성공하더라도 진입할 수 없는 구조라면 그 선택은 아무 의미가 없으며 예측에 실패하더라도 들어갈 수 있는 구조를 확보했다면 그것만으로 삶의 기반을 실제로 가지게 된다. 결국 주택의 가치는 가격이 아니라 진입 구조를 가진 사람에게만 실현되는 것이며 시장은 진입하지 않은 사람에게 어떠한 결과도 허락하지 않는다. 시장은 때로 위험해 보이고 때로는 조용해 보이지만 가격의 변동은 누구에게도 똑같이 일어나지 않는다. 같은 시기에 같은 금액을 지불하더라도 진입 구조가 다른 사람들은 서로 다른 결과를 경험하며 집값이 오른다고 모두가 올라타는 것이 아니고 떨어진다고 모두가 내려올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이는 주택시장이 가격 게임이 아니라 진입 구조 게임이기 때문이며 더 늦기 전에 구조를 선택하는 사람이 가격이 아니라 살아갈 자리를 얻는 사람이 된다. 집을 갖는다는 것은 미래의 예측을 맞추는 일이 아니라 살아갈 기회를 확보하는 일이며 미래의 집가보다 중요한 것은 미래의 그 집에 들어갈 자격을 갖는 것이다. 실거래보다 제도를 가격보다 방식을 먼저 선택하는 사람은 시장의 변동이 아닌 구조의 안정 속에서 생활을 시작할 수 있으며 이는 투기적 판단이 아니라 삶의 기반을 선택하는 결단이다. 그래서 지금 해야 할 일은 싸게 사는 것이 아니라 살아갈 자리를 잃지 않는 것이며 이는 청약이라는 제도적 길을 통해 가능해진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흐름을 읽고 통찰로 나아가는 시선, 이창수의 부동산 인사이트 다음 편에서 다시 뵙겠습니다.